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새만금에도 새로운 시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됩니다. 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새만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핵심 산업 전략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산업과 아리백 단지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업체들이 부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뽑아도 교통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해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입주업체들은 지난 18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을 때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익산시가 공청회를 열어 교육발전특구 공모 신청을 위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제도 보완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는 이들 의견을 교육발전특구 신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에도 새로운 시대,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됩니다. 특례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담겼고 핵심 산업 전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새만금을 국제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본격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말 그대로 특별하게 해줄 333개의 특례를 담고 있어 새만금 발전에도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생명과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만금의 공립학교로 설립될 K-POP 국제학교는 전북의 이름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산업의 기술 상용화를 위해 새만금 사업지구에 드론과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등 무인 이동체 산업이 집적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추진 주체로서 전북을 명시하고 있고 정부 지원과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시행 예정인 특별법은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2차 전지 산업진흥 등이 포함돼 새만금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 지역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군산과 김제의 갈등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권한은 도지사가 특례로 인정된 사업에 한해서는 정부와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갈등을 풀 수 있도록 권한도 주어집니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 새만금에도 커다란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월명산 전망대 조성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5월까지 월명산 전망대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트래블 라운지, 스카이워크 등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월명산 전망대가 완공되면 시간여행 마을, 동백대교 등과 연계해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에 완충 저류시설이 설치됩니다. 익산시는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000톤 규모로 만들어지는 완충 저류시설은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돼 폐수처리장 인근 시유지에 들어섭니다. 이 시설이 가동되면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 화학 물질이나 소화수를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할 수 있게 돼 하천 수질오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올해 학교 급식시설 개선 등에 600억 원 넘게 투입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238억 원이 늘어난 627억 원을 들여 학교 노후 식생활관 리모델링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을 추진합니다. 또 학교 급식 종사자의 작업 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환기 설비 개선 작업이 이뤄집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RIS 사업 대학 혁신 분야 일환인 전북 새만금택 공유대학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미래수송기기학부, 에너지신산업학부, 농생명 바이오학부 등 3개 분야의 전공 심화과정 270명, 기초전공과정 60명 등 모두 330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전북 지역 혁신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전형과 면접 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군산수협이 어제 해망동 위판장에서 올해 첫 경매를 진행하며 초매식을 가졌습니다. 또 올해는 비응항 위판장에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수산물 저온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군산수협은 사상 처음으로 위판액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업체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뽑아도 교통과 주거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해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입주업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을 때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5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한 기업. 일손이 부족해 청년층과 시니어 직원까지 더 충원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고민입니다. 차량 없이는 출퇴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익산에 있으면서 익산 사람들 최대한 고용하고 싶어요. 네, 최대한 고용하고 싶었고 그게 이제 관리자 쪽에서는 젊은 청년들 20대나 30대. 근데 20대, 30대가 차량이 있는 친구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시내버스는 한 개 노선에 하루 4차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 운영을 감안하면 장거리 노선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입주업체들은 식품진흥원에서 국가산업단지 셔틀버스를 운행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우 올해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서 회사를 다니고 싶은데 오는데 제 차량이 없어서 출퇴근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왔다가 다시 경기도권으로 서울 쪽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열악한 정주 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클러스터는 공동 기숙사 등이 기업 지원 시설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선 70여 개 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규모. 직원 식당과 기숙사 시설을 자체 보유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지난달 40억 원이 투입된 2층 규모의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면서 근로자 식당이 마련된 것은 다행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근로자 주거시설 건립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최근 국토부 장관이 왔을 때 대책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많은 이 산단에 작은 평수라도 기숙사를 공동기숙사를 지어서 외부에서 우리가 인원을 구인을 할 때 구인 작업할 때 그런 것을 메리트를 이용해서 좀 구인난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가동된 국가식품 클러스터 1단계 산업단지. 7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정주 여건은 열악해 이직률이 높고 구인도 하기 어렵다는 입주업체들의 하소연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급여가 확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2살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때 지원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0세 아동은 기존보다 30만 원이 오른 월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1세 아동은 기존보다 15만 원이 늘어난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군산시가 섬 택배 배송비 지원을 연륙 도서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에만 해당됐던 배송비 지원을 오는 22일부터 연륙 도서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섬 10곳과 연륙 도서 지역 5곳의 주소지를 가진 주민들로 연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옥도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증빙 자료와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두식품이 전북특별자치도 RIS 지역혁신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10명씩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 RIS 지역혁신 농생명 바이오 사업단은 대두식품과 매년 10명씩 확정 채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RIS 지역혁신은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K푸드메카로 자리매김함과 더불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보통 등급 쌀의 쌀아기 혼입 한도를 낮춰 품질을 높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통 등급의 쌀아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낮추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쌀아기 혼입 한도 강화로 국내산 쌀 품질이 개선되고 저품질 쌀 유통 물량이 제한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일어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에 대해 전북 무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성명을 내 이같이 전북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를 말하며 권위주의를 따라하고 자유주의를 말하며 탄압하는 모순 덩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가 공청회를 열어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제도 보완 등 시의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발전특구 신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교육발전특구 공모에 뛰어들기로 한 익산시. 공모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 2곳을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향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지난 2일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상공회의소, 지역 소재대학 등 12개 기관과 협의체도 결성했습니다. 시는 19일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과학교육원에서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직원과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별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같이 이야기해보지 못한 교육이라는 주제를 특구라는 틀을 기반으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엄청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학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교육제도 개선 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우리 아이들이 혜택 볼 수 있는 환경적인 모든 게 좀 더 열려 있었으면 좋겠고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잘 키워서 다 도시로, 그러니까 남한테 다 내어주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러지 않게 여기에서 주거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살 수 있게끔. 시는 공청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익산시가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고 익산시가 반드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받기 위해 특구 모델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등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아동들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소재 불명이었던 5명의 안전 여부가 모두 확인됐습니다. 4명은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1명은 전학을 고려해 예비 소집에 불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정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옥녀 교차로 등이 매일 출퇴근 시간만 되면 많은 차량들이 몰려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통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자동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장기적 해결 방안으로 도로 확장이나 입체 교차로 개설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내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집중된 품목은 의류 섬유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비자정보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상담 건수는 14,000여 건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 품목은 의류 섬유 제품으로 계약 불이행과 계약 해지, 위약금, 품질 불만 등입니다. 도내 공무원들이 총선 선거 업무 동원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북 공무원 노조는 오늘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관위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투표 사무원 시급은 9,290원으로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보다 적다며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순창경찰서가 순창과 정읍시에 있는 순정축협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순창군의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 노동행위 등 18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정축협 노동조합은 A씨의 해임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이같이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자택에서 동거인인 B씨의 머리와 어깨,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교통사고로 다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일 저녁 개막하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도내에서 2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바이애슬론 경기에 무주고 김혜원과 무풍고 박민용이 나섭니다. 김혜원은 지난해 펼쳐진 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4관왕을, 박민용은 지난해 동계체전에서 2관왕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도민의 응원에 힘입어 부상 없이 대회를 잘 치러 메달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각종 오픈워터 대회를 유치하며 철인 3종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는 웅포면에 있는 국내 유일의 철인 3종 전용 경기장을 통해 2023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와 아쿠아슬론 챔피언십을 유치하며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2024 문체부 장관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가 유치돼 철인 3종 도시로서 익산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한편 익산 스포츠마케팅 조기현 계장이 이번 대한철인 3종 협회 유공자 시상식에서 경기자 조성과 대회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군산의료원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보면 군산의료원은 81.6점을 받아 전국 22개 중 2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74.8점입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스마트 농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스마트 농업에 참여할 농가를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 확산을 위한 것으로 올해 1,400개 농가를 선발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 30종을 보급합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오는 3월 농촌진흥원과 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사료용 벼, 찰벼, 밥쌀용 벼, 팥 등 5작물 30품종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품종 보급 신청은 오는 2월 14일까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품종별 특성을 참고해 재배 가능 지역에 맞는 품종을 신청 단위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만경강 문화관이 만경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체험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1일 강좌, 수수한 하루와 교육기관과 시설 등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 체험 프로그램 고고 만경 문화관이 있는데요. 신청은 전화로만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만경강 문화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시 구암동 푸르브 카페가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구암동 착한 가게 7호점인 푸르브 카페는 매달 정기적인 기부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성금 기탁 등 다양한 기부 활동으로 나눔 실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최고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